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기는 한의사 청아한의원의 신나경 원장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생식기 가려움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부위가 부위이다 보니 민망하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는 걸 계속 미루거나 한두 번 치료해 보았는데도 잘 낫지 않다 보니 치료를 포기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속옷도 제대로 못 입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처음에는 특정 상황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가려움증이 생기다 보니 관리만 잘해주면 나아지겠지 생각하시면서 별거 아닌 증상으로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그때 치료할 걸 하고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생식기 가려움증, 앞으로 말씀드리는 3가지 증상 중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일시적인 가려움증이나 단순한 피부염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치료해야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초반에 치료하셔서 증상이 심해지고 만성화되는 걸 방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통풍이 안 될 때마다 느껴지는 가려움증이에요. 딱 맞는 바지나 레깅스처럼 통풍이 잘 안 되고 조금만 끼는 옷 입으면 또는 조금만 오래 앉아 있으면 가려워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통 넓은 속옷이나 바지를 입고 선풍기로 시원하게 해주면 가려움증이 좀 잦아드니 통풍 관리만 신경 써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치료를 좀 미루고 방치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더운 여름날 꽉 끼는 옷을 입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 샤워를 오랫동안 하지 못하면 땀띠가 생겨서 가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통풍이 잘 되는 옷 위주로 입는데도 조금만 오래 앉아 있으면 땀이 차고 가려워진다면 단순 땀띠가 아니라 아토피, 습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더위를 많이 타서, 땀이 많아서, 딱 붙는 옷을 입어서,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돼서 등 외부 요인만으로 가려움증이 생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금 몸속부터 고장나 있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두 번째, 성관계 후 가려움증이에요. 성관계 한 후에 꼭 가려움증이 느껴지거나 평소보다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혹시 성병은 아닐까, 전염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꼭 한번 가서 검사나 치료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성병은 직접적인 항원충제,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민망하다는 이유로 감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골반염이라든지 합병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치료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병 가능성이 낮거나 이미 치료를 제대로 받아봤는데도 낫지 않는다면 피부 문제로 가려움증이 있는 걸로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성관계 시 피부에 자극이 가니까 그때마다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것 뿐이죠. 외음부나 고환이 가려우면 무조건 질염이나 성병만 떠올리시는데 면역력 저하로 인해 생긴 피부 질환도 성관계를 할 때마다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생리할 때 가려움증이에요. 여성분들 중에 생리할 때만 외음부 가려움증이 생겼다가 생리가 끝나면 다시 괜찮아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다 보니 생리대나 생리혈 때문에 해당 부위가 습해지고 민감해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려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생리는 가임기의 비임신 여성이라면 누구나 하고 생리하는 모든 여성분들이 생리 때마다 가려움증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생리 때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도 첫 생리 이후로 항상 생리 때마다 가려움증을 느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생리대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이라면 내가 생리대를 바꾸면서 가려움증이 생겼네? 또는 심해졌네? 이렇게 바로 인지하실 거예요. 그래도 만약 생리대로 인한 피부염이 의심된다면 자극이 적은 순면 생리대나 생리컵으로 바꿔보면 금방 호전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관리를 해보았는데도 생리할 때마다 가려움증이 지속된다면 단순히 생리대나 생리혈 때문에 유발된 가려움증이 아니라 우리 몸 속에 문제가 생겨서 유발된 가려움증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외음부 습진이 있는데 생리할 때 생식기 피부에 자극이 가고 습해지니까 그때마다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것 뿐이죠. 점차 생리기간이 아닌 때에도 가려움증이 느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봤거나 관리를 해봤는데도 가려움증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특히 병원에서 연고나 먹는 약 처방 받아봤는데도 그때뿐이고 금방 재발한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분들은 단순히 피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누적된 게 피부로 드러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증을 강력히 억제해주는 약을 사용하면 그때만 괜찮고
괜찮거나 이마저도 부족하면 연고 바르고 약 먹는데도 가려운 거죠. 이때는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돌이켜보면 이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만성염증은 알겠는데 왜 하필 생식기인데?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만성염증이 누적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체질적으로 약한 부분이라든지 각자 갖고 있는 스트레스, 생활 패턴, 이에 대응하는 방식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누적되는 방식에 개인차가 상당히 커요. 유독 생식기 부위로 만성염증이 두드러지는 분들을 보면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관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장이나 방광, 여성분들은 자궁,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약한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생식기나 사타구니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이런 증상들도 동반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단순히 관리만 잘해주면 나을 줄 알았다가 만성화돼서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기본적인 치료나 관리를 해보았는데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꼭 우리 몸속 건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미 관리만으로는 몸이 스스로 염증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더라도 알맞은 치료를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셔서 오랜 시간 어디 말 못할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